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추수감사절을 맞아 휴장한 가운데 유럽 증시만이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는 0.81%, 프랑스 까크 지수는 0.51%, 영국의 푸시 지수는 0.08% 올랐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이르면 내주 초대중국 반도체 관련 추가 수출 규제안을 발표할 것이란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번 규제에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과 같은 최첨단 반도체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한때 비트코인 가격이 94,000달러 선으로 다시 후퇴했습니다. 전일 비트코인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랠리해 97,000달러 선까지 올라갔으나 다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최초의 토종 인프라 펀드 KB 바레인프라2 융자 회사가 이날 코스피 시장에 상장합니다. 공모가는 8,400원가량으로 지금 이 시각 현재 이 KB 바레인프라2 융자 회사의 공모가는 현재 상승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29일 금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이 휴장이 들어간 가운데 유럽 증시는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는 0.8%대, 프랑스 까크 지수와 또 유로스톡스 50은 0.5%대 강세, 또 영국의 푸시 지수는 강보합으로 좀 마무리가 됐는데요. 중국을 향한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다소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ASML 등 반도체주가 좀 강세를 띠면서 증시를 강하게 끌어올려줬고요. 또 프랑스의 정치 불안감이 다소 해소가 된 점 역시 증시에 유효하게 좀 작용이 됐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은 이 개별주를 중심으로 해서 테마주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이 나노팀이 스페이스X의 X상형 방열 소재죠. 이 게필러 샘플을 공급하겠다는 소식에 이거래일 연속 급등하면서 우주항공 섹터 오늘 이끌어주고 있고요. 또 밤사이에 중국산 생리대 안전성 논란이 좀 확산이 됐습니다. 이 소식에 재집 펄프 관련주들 오늘 장 초반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이 대중국 반도체 추가 수출 규제안이 이르면 다음 주에 발표가 될 것이란 보도와 더불어서 또 중국의 국영기업 CNMC가 브라질의 히토류 기업을 인수했다는 소식까지 밤사이 들려오면서 오늘 히토류 테마까지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 과연 전체 시장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봐야겠죠? 지금 시각 코스피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강보합권에 머물렀던 이 코스피 시장, 거래대금은 7조 3천억 원이 초반대에 머물게 되면서 지난 1월 이후로 가장 크게 쪼그라들었는데요. 오늘의 경우에는 현재 2% 이상 강하게 장 초반부터 급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454선 지나가게 되면서 2,500선이 금세 무너졌고요. 이어서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피,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매물 쏟아내고 있습니다. 외인은 벌써 현재 5거래일째 매물 쏟아내고 있고요. 개인이 나 홀로 현재 4,600억 원어치 매물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시죠. 어제 약보합에서 끝이 났었죠. 현재 이 시각 마찬가지로 1.89% 약보합을 넘어서 약 2% 가까이의 큰 낙폭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681선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이 700선으로부터 한 발짝 크게 멀어졌고요. 이어서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공세가 이어집니다. 개인만이 나 홀로 매물 천천히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금요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좀 강하게 코스피와 코스닥이 약 2%에 가까운 동방 낙폭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치매 관련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츠하이머병의 진행을 늦춰주는 효과가 있는 이 치매 관련 신약이 국내에 출시가 됐습니다. 한국계좌이는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레켐비를 국내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는데요. 레켐비는요, 이 발병 원인이 되는 물질을 제거를 해버리기 때문에 증상 완화에 그치는 기존 치료제보다 앞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오늘 급락하는 시장 속에서 이 치매 관련주 어떤 종목이 과연 주인공이 돼줄지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오늘도 실전 매매의 정수 얼른 저희 전문가님 불러볼게요. 자, 오늘 금요일장 종목들이 거의 400개 가까이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1,300 몇 개까지 확인을 했는데 1,380, 63개 하락을 하고 있는 미국은 어제 추수감사절로 휴장이었습니다. 유럽은 소폭 올랐고요. 자, 미국은요 12월 달에도 계속 산타랠리 나온다고 올라갈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늘 이랬으니까 이제는 신기하지도 않죠. 하도 지쳤죠 이제는. 아니 제발 좀 조금이라도 쫓아가면 되는데. 근데 왜 이런 장이 나오는지 설명은 해드렸습니다. 돈들이 안 들어와요. 돈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돈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돈들이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같아도 지금 우리나라 장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 같으면은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들어오고 싶습니까? 모든 개인 투자자에 똑같은 생각하거든요. 뉴스나 기사를 보세요. 뭐라고 나오는지. 이러니까 저러니까 요러니까 코스닥 유상증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다들 미국 주식 가지. 이런 기사 제목이 지금 한둘이 아닙니다. 이러니까 코스피에서 안 가고 안 들어오고 다 해외 시장 뭐 가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연일 이제 자금들이 빠져나가는 그 기사들. 그러니까 그 기사들을 보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허탈감과 상실감으로 아 나는 그래도 한국 주식 사야지 들어옵니까? 더 안 들어와요. 더 안 들어온다고. 그렇죠? 그러면 미국장이 폭락하거나 종목들이 급락하거나 이런 걸 보면 역시 미국장 안 가길 잘했어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만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미국장은 떨어지는 듯 하다가 또 신고가 갔다 그러고 또 올라간다 그러고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래서 돈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거는 얘기했다가는 그렇죠? 큰일 나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인 얘기는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뭐 대한민국이 지금 뭐 위기다 어쩌다 저쩌다 뭐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투자처들이 코인장, 미국장, 그렇죠?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가장 안 움직이기 때문에 돈들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미국장 별로 빠지지도 않았는데 흘러내립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웅크리고 거북이처럼 안에서 웅크리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 있죠? 그런 애들 위주로 공략하거나 갖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미국 주식 살 거 아니라면 그러면은 덜 깨져요. 자, 일단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 휴장이었으니까 유럽 시장을 보면 유럽 시장 뭐 소폭 올랐다 그러죠? 그래서 뭐 독일 정도가 조금 오른 정도. 그래서 독일은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신고가 가는 거고 대부분의 유럽 시장은 뭐 0.5% 상승이에요. 얘들 일단 뭐 한 며칠 조정을 받고 이제 여기서 올라가 줘야 되는데 12월 달이니까 11월까지 이렇게 조정 마무리 짓고 12월 달에 미국장이 넘어가는 거 보고 미국장은 떨어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미국의 주식들을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애플 넘어가게 생겼죠. 테슬라도 조정 받은 다음에 지금은 당장은 못 넘어갈 것 같고 조정 받으면 넘어가게 생겼죠. 계속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심심할 때마다 미국의 그 머스크가 그러니까 정책 요직에 있으니까 하여튼 쥐락펴락하는 어쨌든 권력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사가 매일번 나오죠. 오늘도 뭐 우주항공 얘기 나오니까 우주항공 관련주들 뭐 움직였다 그러지. 또 좀 있으면 또 자율주행 얘기 나면 또 자율주행 움직이겠지. 또 인공지능 차르는 얘기 나면 또 인공지능 움직이겠지. 그러니까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테슬라는 이게 박살나겠어요. 테슬라 올라가겠죠. 그래서 테슬라도 조정받으면 올라갈 것 같고 엔비디아도 지금 주춤주춤하지만 조정받으면은 미국의 상징 아닙니까? IT의 상징이고 기술주의 상징이고 조정받으면 또 미국장을 올리기 위해서 걔를 또 올릴 거고 그래서 미국장은 12월 달에도 산타랠리가 올 것 같은데 우리나라 시장은 쟤네들은 산타랠리인데 우리는 참 우울랠리죠. 우울랠리. 자, 코스피 이게 뭡니까? 이게 2% 이게 참 이게 코스닥 2% 참나. 하여튼간 이게 뭐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니까 그래요. 우리나라 장은 이렇습니다. 일단 돈들이 안 들어와서 다행히도 뭐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바닥에 있던 종목들이 크게 안 빠지니까 그나마 그거는 좀 다행입니다. 어제 그저께 퍼스텍도 그렇고 그러니까 종목들이 바닥에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이제 시젠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바닥 권역에 있으니까 잘 안 떨어지죠. 떨어졌다가 올라오죠. 얼마나 바닥에 있냐면 거의
4년, 5년 동안 빠졌고요. 카카오, 네이버보다 더 많이 빠졌고요. 이런 식으로 기간도 더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빠지니까 이제 떨어지지도 않고 뭐 시장 같은 애들이 있고 여러분들한테 예전에 한 2주 전, 3주 전에 드렸던 한미사이언스 바닥권역에서 공략을 하니까 어제 같은 경우 잠깐 들어줬죠. 지금은 다시 빠지지만 다시 들어주니까 거의 손실 없이 거기 내에서 왔다 갔다 거리죠. 그리고 뭐 퍼스텍 같은 경우 이따가도 보겠지만 바닥권에서 공략하니까 오늘 아침에서도 수익권에서 빠져나올 기회도 있었고 어쨌든 크게 깨지지가 않죠. 머스크가 드론 가지고 자꾸 얘기를 계속 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바닥권역에 있는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저렇게 막 급락을 하는 것처럼 막 저점을 깰 것처럼 막 그렇게 겁을 줘도 빠질 만큼 빠진 애들은 크게 안 빠지는 그나마 좀 다행인 현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하여튼 시장이 지금 약합니다.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오늘은 아무거나 막 살려고 하지 말고 일단 미국장이 오늘 열리는 거 보고 그리고 미국장이 12월 달에 또 넘어가는 거 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시장도 양봉이 나오면서 매수세가 안 들어오니까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 보고 추가 매수를 단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따가 제가 종목 강한 거 하나 뽑아오긴 했는데 치매 관련주 쪽으로 해서 지금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강한 바닥에 있는 종목들 웅크리고 있는 거북이 같은 거북이처럼 납작 엎드려가지고 위험하다 싶으면은 그 등껍질 속으로 싹 숨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지금은 해야 됩니다. 떠 있는 종목들 어제 그저께 남북경협 쪽 올라갔던 다 어떻게 해서 지금 죄다 지금 도로 떨어지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뭐 양자 암호든 뭐 양자 컴퓨터든 보안주든 싹 다 올라갔던 거 지금 다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뭐 올라간다고 쫓아갈 게 아닙니다. 지금은 납작 엎드려져 있는 종목들, 그다음에 이슈가 준비되어 있는 종목들. 그래야지만 덜 깨지고 이슈가 나오면 팍 하고 올라갈 때 그래도 단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일단 오늘은 장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막 물타기는 마셔라 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정말 우리 증시 그동안은 한때 테마 장세가 계속해서 좀 유행이 됐지만요. 요즘 테마 장세를 좀 분석을 해보자면요. 주도 테마가 하루 이틀도 아니라 심지어는 반나절도 채 가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10시 방송, 12시 방송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지만 10시에 이렇게 급등했던 테마가 갑자기 12시에 급락하는 사례들이 요즘 들어서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미 급등한 종목들을 공략을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여전히 이 좀 바닥권에 있는 낙폭 과대 종목들 오늘도 좀 공략을 해보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주셨고요.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실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오늘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바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이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또 그러면 오늘장 표적 종목 누가 기다리고 있을지 잠시 보기 전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까지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치매 관련주 중에서도 특히 어떤 종목을 만나볼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퀀타 매트릭스 또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친숙한 종목이네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 퀀타 매트릭스 지금 이 시각 흐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강한 급등세 나와주고 있습니다. 10.46% 오늘 장 초반 대비해서는 소폭 약간은 상승폭이 줄었지만요. 여전히 두 자릿대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각 7,500원 선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퀀타 매트릭스가요. 이 정도도 이 장 초반 대비해서는 그래도 좀 상승폭이 줄어든 겁니다. 다시 한번 급등하기 전에 지금 바로 좀 들어가 봐야 될까요? 자, 이제 치매 관련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원래 코로나 진단키트로 예전에 한번 움직였던 종목이고요. 그래서 코로나 진단키트, 그다음에 치매 관련주. 자, 12월 달에 레캔비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상륙을 하게 되는데 어제도 그저께도 이 퀀타 매트릭스가 움직인 이유가
그거 관련주로 움직였다 그래가지고 현재로서 렉캔비의 이슈에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이슈가 될 것 같아서 그러면은 퀀타 매트릭스가 지금 한번 뛰었지만 지금 장 분위기가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2%씩 빠지니까 얘가 뻗어가질 못하죠. 그럼 조정받을 때 오늘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다시 내려오면은 이런 거를 단타를 치는 게 먹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 거래가 많이 실려 있는 게 있는데 그런 애들이 셀리드, 그다음에 뭐 시젠, 그다음에 퀀타 매트릭스, 그러니까 거래량이 역대 어마어마하게 실린 애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거래량 실은 애들은 여러분이 산 게 아니에요. 세력들. 누군가가 지금 사놓고, 그쵸? 매집을 해놨다라는 그런 흐름이 있는데 지금 바닥에 있단 말이에요. 많이 뜬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종목을, 그러니까 오늘 쫓아가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이런 게 조정받으면 이런 게 유리하다라는 걸로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퀀타 매트릭스 과연 오늘의 이 가격 전략 어떻게 될지 저도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저희 자세한 가격 보기 전에 지난주 표적 종목 한 주간의 상황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11월 18일 휴마시스 1,720원,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19일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11,950원, 3.8%의 상승률 기록하면서 목표가를 완벽하게 달성시켜줬습니다. 또 20일과 21일 현대약품 만나봤었죠. 3,625원 선을 짚어주셨는데 9%의 상승률 나란히 기록하고 있고요. 3거래일 연속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또 20일 오성 첨단 소재 1,446원, 1.5%의 상승률 기록했고요. 이어서 이번 주 상황 바로 보시죠. 현재 25일 하나마이크론 1,190원, 그리고 2.8%의 상승률 기록해줬고요. 또 26일 오성 첨단 소재 1,452원, 1.1%의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27일과 28일은 각각 퍼스텍이었죠. 3,300원 그리고 3,220원에 만나봤는데 각각 0.7% 또 0.6%의 상승률 기록해줬네요. 이렇게 한 주간의 상황 다 같이 좀 짚어보고 왔습니다. 오늘 벌써 좀 금요일이죠. 한 주간의 이 상황이 어떻게 간지도 모르고 벌써 금요일이 다가왔는데 지난 이 종목들 다시 한번 좀 리뷰를 해보겠고요. 또 오늘 장에서의 퀀타 매트릭스 매수가까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이번 주 월요일부터 얘기 드렸던 것부터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부러 바닥에 있는 거, 웅크리 있는 것들 위주로 줬는데 자, 먼저 하나마이크론부터 볼게요. 하나마이크론. 자, 다시 또 떨어지고 있죠. 어쩔 수 없어요. 시장이 빠지고 있으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ASML이라든지 뭐 반도체 섹터들이 다시 또 뭐 좋아졌다라는 얘기가, 그리고 뭐 관세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보다 뭐 우려가 너무 앞섰다. 뭐 이런 얘기부터 해서 어쨌든 살살 풀리는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주식은 뭐 그런 거와 상관없이 뭐 너네는 올라라 우리는 떨어질게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지금 여전히 힘을 못 쓰고 있는데 다행인 건 바닥 권역이 있다 보니까 크게는 안 빠져요. 크게는 안 빠지고 지금 한 5% 정도 빠졌겠네요. 근데 오늘 오늘 하루 만에 5% 빠진 애들도 상당수 또 보입니다. 오늘 전력 전선 테마주들 다 떨어지고요. 화장품들도 3, 4%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애들은 상대적으로 좀 덜 깨지고 덜 빠지는데 얘도 하도 바닥에 있어서 좀 덜 빠지는 편인 거고요. 좀 아쉽지만 지금 장이 이러니까 13% 안 빠진 걸 좀 다행으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약하고 뭐 약한 거는 최근에 이슈가 그 보조금 축소될 수 있다라는 그 여파가, 그다음에 미중 무역 갈등으로 반도체에 대해서 수출도 불확실성이 나왔다라는 여파, 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떨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둘 다 지금 떨어지니까 뭐 여지 없죠. 뭐. 그래도 바닥 권역이 있으니까 다시 또 올라오면 금방 또 10,000원 회복을 하면 그러면은 또 10,000원 올라오면 또 12,200원 올라올 거고 그럼 수익권으로 또 금방 올라올 거니까 이거는 참아야 됩니다. 자, 다음 오성첨단 소재. 얘도 바닥에 있는 대마 관련주. 바닥에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덜 빠지죠. 그래서 얘도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종목. 아까 하나마이크론보다 얘가 좀 더 단단해요. 하나마이크론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하지 않으면 강할 일이 없고, 그리고 얘네들은 떨어지면 여전히 7,000원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는
줄줄줄 흐를 수 있는 그런 어쨌든 밑으로 더 떨어질 수 있는 폭이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성 첨단 소재보다 하나마이크론이 더 안 좋아요. 많이 빠지기는 엄청 많이 빠졌는데 71%나 빠졌는데 오성 첨단 소재는 그거보다는 덜 빠진 거거든요. 이거는 불과 52%밖에 안 떨어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성 첨단 소재가 더 단단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 누군가가 엄청나게 샀는데 그 단가가 얘네들이 지금 이 산 게 단가가 지금 여기서 산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샀기 때문에 단가가 이거보다 높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때문에 이거는 좀 안정적으로 주가 관리가 좀 되지 않나. 그렇게 보면은 하나마이크론보다는 얘가 좀 더 많이 웅크리고 있는 종목이라서 더 안전할 겁니다. 거래도 없이 떨어지는 건 의미가 없어요. 오늘 2.1% 빠지는 거는 그냥 지수가 떨어지니까 사는 사람들은 없고 무서워서 던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던질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파는 사람들도 없고 요거 물린 애들이 때가 되면 들어 올리겠죠. 왜냐면 트럼프 정부니까요. 트럼프 정부에서 마리화나 내각을 구성을 해서 뭐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뭐 4년 내내 한 얘기도 안 나오진 않을 겁니다. 분명히 또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럼 뭐가 얘기 나오면 금방 또 1,600원, 1,700원, 1,800원 올라가게 되면 바로 수익으로 바뀔 거니까 지금 같은 장에서는 이게 안전하다. 트럼프 믿고 가면 됩니다. 트럼프가 어느 날 갑자기 마리아나 무슨 마리아나냐 내각 다 없애버리고 마리아나 합법화 못하겠다. 다 없애버려라. 이러면 이제 그때는 손절하고 도망가야 되지만 그런 거 아니면 또 이슈가 더 나올 거니까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다음은 퍼스텍. 자, 오늘은 아침부터 그래도 방산주 쪽하고 근데 사실 드론이 움직여서 움직인 건데 지금 한일단조, 휴니드,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이쪽이 지금 강세 그러니까 플러스 그러니까 지금 장이 지금 오늘 1,300개 넘게 지금 하락하고 있는 코스닥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드론 관련주들이 강하단 말이죠. 뭐 머스크의 뭐 장남이 뭐 치켜 세웠다는지 뭐 하여튼 뭐 좋은 얘기 뭐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드론에 대해서 머스크가 좋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드론 관련주들이 이슈가 계속 살아 있습니다. 머스크는 계속 드론 가지고 뭔가 얘기를 계속 할 것 같아요. 1년 내내 뭐 드론 뭐 자율주행 로봇 계속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머스크는 지금 미국에서 주 요직에 정책의 요직에 지금 있는 것과 거의 동일하고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지금 동일한 지금 뭐 동일 대통령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머스크 관련주 해가지고 또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퍼스텍 오늘 안 떨어지는 건 일단 저쪽 드론 관련주들이 오늘은 좀 강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얘도 거북이처럼 단단한 등껍질 안에 숨어 있죠. 그러니까 웅크리고 있죠. 떠 있는 종목이 아니고. 그래서 빠질 만큼 이미 빠져 있는 상황이고 2년 전, 3년 전 거의 저점에 준하는 종목이라서 안전합니다. 오늘같이 시장 떨어지는데도 안 떨어지고 크게 안 빠지고 버티는 것만 해도 다행이죠. 오늘 코스피 코스닥 떨어지는 거 보면 이건 난리죠, 난리. 이게 왜 이런 모습이 나옵니까? 지금 이 코스피 코스닥 모양만 따지면 이게 저점으로 깨고 싶어갖고 지금 내려가는 모습인데 이게 이런 모습이 나올 필요가 없거든요. 뭐 전쟁 났습니까? 아니면 뭐 서브프라임 뭐 할아버지 찾아왔어요? 아니면 미국장 오늘 폭락한답니까? 나스닥 선물 아까 보니까 계속 플러스 권역이 있던데. 그러니까 저런 모습이 나오는 것 자체가 기가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나왔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냥 개인들이 싫은 거예요. 누군가가 그냥 개인들이 싫은 거고 개인들 다 그냥 깡통나게 만들려고 일부러 누군가가 누르는 것 같은 느낌? 아니면 개인들이 지금 탈출하고 빠져나가고 있는데 아무도 받아주질 않으니까 급락하는 느낌? 이게 정상적인 흐름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장대 연봉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장이 이렇게 또 저점을 또 깨려고 말라고 떨어지는 것 자체가 이게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억울할 판인데 이 모양을 준다는 거는 뭐가 문제가 있나 보죠, 그렇죠? 하여튼 드러나지 않은 무슨 문제가 있든 하여튼 미국 시장이나 일본 시장이나 해외 시장이 움직이는 걸 비하면 지금 너무 지금 기가 차도록 너무 약하다.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퍼스텍은 안 빠지고 잘 버틴다. 그래서 저는 오늘 퍼스텍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안 떨어지잖아요, 잘 버티잖아요. 자, 다음 퍼스텍이 끝이네요. 그래서 어제 그저께 이제 퍼스텍으로 마무리했는데. 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종목들이 떠 있는 종목이 아니고 일부러 장이 약하니까 급등하는 거 말고 눌러놓여 있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하니까 손실이 적죠.
그러다가 이제 미국이 12월 달에 이제 강하게 올라가지고 우리나라도 많이 떨어졌다고 미안하다고 또 다시 움직여주면 바닥에 있는 애들이 손실이 작았다가 수익으로 돕니다. 뭐 급등하는 건 시장에 돈이 확 들어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안 들어와요, 잘. 뭐 개인들이 빠져나가면 그 안에 그 돈들이 그 빈 곳을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아니면 국민연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일단 돈들이 안 들어옵니다. 그게 제일 큰 걱정이에요. 자, 그럼 급등명중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자, 샤페론부터 갈게요. 자, 샤페론 뭐 얘도 뭐 많이 올라갔으니까 지금 떨어지는 중인데 많이 떨어지면 단타 노리면 됩니다. 일단 3,000원 일단 깨지는지를 보고 일단은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할게요. 일단 수익이 많이 났던 부분들은 제가 많이 팔라 그랬으니까 걱정 없겠고. 자, 다음은 퍼스텍. 지난번에 수익 났던 거 그냥 한번 짚어낸 거예요. 그때도 13% 수익 났는데 내려왔을 때 공략을 했는데 덜 깨진다 얘기 다시 한번 했고. 자, 오성첨단 소재. 지난번에 16% 수익 났었고요. 그 다음에 또 추천했던 게 25% 수익 났었는데 또 그런 수익도 줄 수 있다 정도로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육 종목 퀀타 매트릭스라는 종목인데요. 자, 일단 지금 이 가격에는 사주지 마세요. 물론 바닥에 있기는 한데 굳이 뭐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사가지고 불안해하면서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 분차트를 보면요. 분차트를 이렇게 보면 일단 저점이 지금 어디로 보여요, 여러분들? 요점으로 보이죠? 6,600원 정도로 보이죠? 근데 6,600원 잘 안 주겠지만 내려오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6,700원으로 갈게요. 자, 6,700원 쪽으로 조정받으면 만약 오늘은 안 내려오겠지만 뭐 하루 이틀 뒤에 내려오면 그쪽에서 사다가 물릴 수 있어요. 왜냐면 좀 떠 있기 때문에 물리게 되면 어디까지 물리냐면은 크게는 안 물려요. 이 전저점이 8% 정도니까 한 8% 정도 마이너스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얘기하는 이유가 자, 장이 어렵고 안 좋더라도 거래량은 속일 수가 없어요. 패턴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당장 급등은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되는데 거래량이 엄청나게 실렸죠. 이런 애들은 나중에 뭔가 일을 내긴 냅니다. 이게 지금 당장 낼 거냐 다음에 낼 거냐 이 차이, 이게 시간의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어떤 게 있냐면 셀리드라는 종목이 있고요. 이것도 나중에 큰 일을 낼 거예요. 크게 올라갈 거라는 얘기죠. 시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거래가 실린 엄청 많이 빠졌던 그리고 거래가 많이 실렸던 이런 종목들은 또 움직이게 되게 돼요. 왜냐면 세력들이 매집해 놓고 뭐 알아서 올릴 거니까. 근데 그 시기가 지금이냐 내년이냐 내후년이냐 그거는 세력들이 마음을 먹을 때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정도 거래량이 실렸으면 이렇게 거래가 실렸으면 여기에서 지금 치매 이슈가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전저점 자리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지금 사는 게 아니고 빠질 때 사서 단타를 치면 안전하니까. 이것도 거북이 등껍질에 웅크리는 전략입니다. 웅크려갖고 쫓아가지 말고요. 웅크려갖고 내려올 때 공략해갖고 저점 깨지면 어차피 여러분들도 깨지지만 얘네들은 더 깨져요. 그러니까 저점이 깨져버리면 그냥 손절해버리면 되지만 안 깨지도록 얘네들이 주가관리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표육 종목 퀀타 매트릭스라는 종목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퀀타 매트릭스 6,700원 선을 만나봤고요. 저희는 이어서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지금 바로 보고 오시죠.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까지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저희 드디어 종목 상담 하나하나씩 한번 짚어볼 텐데요. 아직까지도 상담 창구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면서요. 오늘의 종목 상담 가장 첫 번째 종목은 이구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5,100원에 또 11%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이구산업 2.46%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3,98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최근 들어서 좀 주가가 많이 좀 낙폭을 확대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제 좀 다시 한번 바닥 짚고 돌려 세우기 가능할까요?
지금 장 분위기가 이래갖고 지금 당장은 확 오르는 느낌은 아닌데 그래도 바닥 권역에 있으니까 좀 덜 깨지죠 얘도. 자, 차트 한번 볼게요. 덜 깨지는 거는 그나마 다행.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지금 빠지는 중이고 지금 많이 빠진 종목들은 올라가지 않아서 그렇지 더 이상 급락하거나 떨어지는 흐름은 안 나옵니다. 거래량도 없고 그냥 옆으로 횡보할 것 같아요. 5,100원으로 올라가려면 지수가 좀 더 강하게 위로 올려줘야 되는데 올라가기 그냥 지금 저점을 깰까 말까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지금 2%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어서 하여튼 답답합니다. 가져가는 거는 가능. 추가 매수는 해봤자 아무 지금 의미가 없어요. 우리나라 시장에 돈들이 안 들어옵니다. 추가 매수하면 혼자 사는 거예요. 다들 지금 주식 빼갖고 다 미국 주식 넘어가고 있는데 그게 지금 바뀌어야 돼요. 미국 주식에서 한국 주식으로 한국 주식도 좋다. 야, 한국 주식 사야 돼. 라는 얘기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럴 일이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아주 그냥 너무너무 폭등해가지고 말도 안 되게 폭등해가지고 그냥 그래도 우리나라 조금이라도 쫓아가는 흐름이 나오든지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현재 물량이 일단은 매수 가격 대비는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자, 손실을 봅시다. 한 5,100원 마이너스 22% 정도. 일단 추가 매수는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시장 얘기를 좀 해보면 이게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양봉으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면 그때 추가 매수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다 모두 다 지금 답답할 거예요. 좀 종목들이 다 이구 산업과 같이 다들 이렇잖아요. 이제 갖고 있는 종목들이 더 이상 크게 빠지지는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냥 인정하고 버티는 정도는 가능하시다라고 좀 길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 종목은 비트나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2,550원에 5% 주셨네요. 현재가 바로 주가 흐름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0.8% 역시나 좀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맥을 줄이지 못하고 있는 비트나인입니다. 3,125원 선에 현재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수익권이시네요. 그런데 워낙 좀 시장이 불안불안하시다 보니까 조금 더 가져가도 괜찮을지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대로 홀딩 해볼까요? 자, 요거는 좀 차트 패턴이 좀 재밌게 나오겠는데요. 거래량을 한번 봐봐요. 자, 바닥에서 돌렸죠. 바닥에서 돌렸다는 얘기는 자,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게 없었으면은 떨어지고 있으면 계속 떨어지는 상태고 거래도 없었으면 그냥 계속 그 상황에서 재미도 없고 거래량도 안 주고 올라갈 생각도 없고 그냥 횡보하거나 뭐 그럴 텐데 지금 이게 방향을 바꿨습니다. 여기서 방향을 바꿨죠. 힘이 들어왔죠.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힘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돈 이꼬르 힘이거든요. 돈이 들어오면서 누군가 지금 장난을 쳐요. 시가총액 크지 않아요. 500억밖에 안 됩니다. 672억인데 올라갔으니까 저 정도지. 여기 있을 때서는 아마 400억도 안 했을 거예요. 어쨌든 지금 오르다 내리다 오르락 내리락 지금 급등을 했다가 급락하고 급등했다가 급락하고 자 급등했다가 이제 급락하고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춤을 추면 됩니다. 이렇게 그어놓고 지금 매수 가격이 2,550원. 그러면은 어제 그저께 올라갔을 때 한번 팔아줘야 되는 거죠. 이게 이 저항대 전고점서부터 저항대 부딪히면 팔아줘야 되고 왜냐면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러다 이게 깨지면 일로 내려가요. 이쪽으로. 근데 지금 하나 불안한 게 장대 거래가 실렸는데 이게 어제 윗꼬리가 많이 생겼죠. 누가 한번 팔았습니다. 이거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 올라와주면 그게 좀 불안해요. 이게 이렇게 많이 거래가 안 실렸고 이렇게 흔들었으면 다시 또 올릴 텐데 다시 올라오면 3,500원서부터 3,800원 안전하게 3,500원부터 3,800원 올라오면 근데 비중은 많지 않네요. 다행히도. 한번 팔아주시고 또 내려오면 다시 재공략을 하고 비중이 많지 않으니까 절반 가지고 그렇게 갖고 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트는 재미없이 계속 우하향하면서 떨어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게 수익 내기는 좀 더 용이하다. 근데 사고팔고를 안 하다가 추세가 깨지거나 단기 추세가 깨지거나 하방으로 틀게 되면 당연히 고생하겠죠. 단가가 여기가 아니고 여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매를 잘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차트는 좋습니다. 차트는 좋은데 올라올 때 매매를 하는 쪽으로 잘 매도해주고 또 내려오면 다시 매수해주고
지수가 지금 폭등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지금 코스피 코스닥 둘 다 2%씩 마이너스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장에서는 매매가 제일 속 편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삼성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만 5천 원 그리고 20%의 현재 보유 비중 말씀 주셨는데요. 3.93% 역시나 좀 바닥권역에서 돌리고 있는 현재 삼성전기 10만 7,600원까지 밀려났습니다. 요즘 정말 좀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삼성전기죠. 참 많이 막막하실 텐데요. 전문가님, 삼성전기 그래도 당분간 전력 전선 설비주의 급등세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좀 반등 힘 받아갈 수 있을까요? 자, IT는 참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IT가 나쁜 거는 아닌데 전 세계 IT 시장, 글로벌 시장이 나쁜 거는 아닌데 그냥 우리나라 종목들만 나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IT는 괜찮은데 우리나라 종목은 나쁩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의 IT를 보면 너무 좋은데 우리나라 IT 주식을 보면 다 이런 식이에요. 지금 다 삼성전기처럼. 그나마 이제 셀트리온처럼 제약바이오주들은 좀 단단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거든요. 뭐 녹십자, 뭐 알테오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래도 그나마 제약주들 아니면 조선주들, 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뭐 HD 현대미포라든지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이제 조선주들 보면 과거의 IT주들의 그 강세 흐름들이 이랬었는데 이런 강한 흐름들이 IT에 지금 없습니다. 그것도 참 기가 차죠. 미국에 있는 기술주들, IT주들은 그렇게 강하게 잘 움직이면서 우리나라 기술주들은 근데 이해는 돼요. 그 IT 모든 기술과 모든 미래가 미국에 다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인재와 기술력들이 다 미국에.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러면 많이 뒤처졌느냐? 최근에 좀 주춤거리긴 했지만 그 정도로 뒤처지지 않았다고 어떤 과학자들이 많이 유튜브나 아니면 TV 방송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저보다는 그쪽 업종에서 본인들이 현업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한국도 미래 뭐 인공지능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뒤처지지 않는다. 우리도 상위 클래스 쪽에서 선두로 가고 있었는데 최근에 삐그덕거리고 있다. 그게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 가는 건가?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하여튼 우리나라 IT가 지금 너무 약해서 저도 속상하고 여러분들도 속상할 텐데 그래도 믿고 기다려야죠. 뭐. 다시 삼성전자가 살아나기를 하이닉스가 또 선두로 치고 가기를 일단 보유는 가능하시다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 매수는 시장 때문에 안 됩니다. 시장이 지금 저점을 테스트를 다시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유만 하시고 13만 원은 장이 다시 올라오면 얘도 올라올 수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LS 머트리얼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9,200원 그리고 20%의 비중인데요. 현재 4.32% 유독 더 강하게 빠지고 있는 이 LS 머트리얼즈입니다. 현재 11,52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아무래도 좀 매수가가 다소 높으시다 보니까 걱정이 참 많이 크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저가 매수를 해야 할지 아니면 일단 좀 관망해야 할지 지금 바로 전문가님께 SOS 전략 듣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트가 저점이 이렇게 깨질 때는요, 관망을 해야 돼요. 추가 매수는 쥐약입니다. 뭐 다행인 거는 얘는 시가총액이 일단 거의 1조 가까이가 되는 종목이니까, 그렇죠. 차트를 보면은 계속 떨어지긴 해도 망할 일은 없죠. 상장 폐지를 당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기업 분석을 보면, 자, 매출은 괜찮아요, 그렇죠? 그리고 단기 순이익도 적자나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상패는 안 당하는데 이 저점이 깼죠. 그러면 오랜 시간 좀 잠수를 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의 종목들의 대형주들 혹은 이세 경영을 하는 뭐 그런 기업들의 대표적인 안 좋은 경우인데 유상증자 자주 하고 그다음에 이세 경영 때문에 주가를 계속 내려요. 오르는 걸 싫어합니다. 넘겨야 되니까. 아니면 인적 분할하고 물적 분할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은 장기 투자하면 이런 거를 꼭 경험하게 되니까 장기 투자할 생각하지 마세요. 어쨌든 반등 나오면 한 뭐 2만 원 근처로 올라오게 되면 한번 끊어버리는 게 낫습니다. 지금은 물타기 할 자리는 아니에요. 저점이 깨졌기 때문에 어디까지 떨어지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대형주들은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 장기 투자할 거면 미국 주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이제는 미국 주식이다. 투자의 한계가 완벽하게 사라지는 이곳, 여러분은 지금 미국 주식의 정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랜만에 제가 이 테슬라, 이 자동차 이야기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벌써 2025년도 한 달밖에 좀 남지가 않았었죠. 마찬가지로 테슬라도 2025년 모델 Y의 신차종을 좀 들고 왔다고 하는데요. 현재 보고 계신 이 자동차가 바로 이 2025년에 출시될 모델 Y 주니퍼입니다. 가장 먼저 제목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2025 Tesla Model Y Juniper is a critical update with baggage. 이 모델 Y의 새로운 이 주니퍼라는 신차가요. 굉장히 또 크리티컬, 중요한 업데이트를 가지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어떤 업데이트가 있는지 좀 살펴보자면요. 가장 먼저 디자인이 굉장히 좀 매력적인데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 최근에 모델 3 하이랜드와 유사한 디자인을 채택을 하되 여기에 전면 듀얼 LED 밴드와 또 분할형 헤드라이트가 탑재가 될 예정입니다. 이 테슬라 차량 최초로 적용이 된다는 점이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고요. 또 스펙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한 개선점을 좀 이뤄냈었는데요. 주행거리 그동안에 참 전기차의 발목을 붙잡았었죠. 그런데 이게 배터리 성능의 탑재 향상으로 인해서 많이 개선이 된 주니퍼입니다. 기존보다 훨씬 개선된 이 95kWh의 배터리 팩이 탑재가 되면서 500km 이상의 주행이 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가장 역시나 좀 관심이 많이 가고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은 역시나 좀 이 보조금 부분일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이 주니퍼의 출시가 트럼프의 임기 시작과 상당히 좀 맞물리는 지점에 있거든요. 그럼 기존 모델 Y가 받아왔던 이 $7,500의 보조금을 주니퍼의 경우에는 좀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큰데요. 모델 Y가 가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좀 사랑을 많이 받아왔었던 만큼 이런 신차의 가격 리스크가 앞으로 테슬라 매출에 있어서 좀 강력한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진 않을까요? 자, 뭐 테슬라는 제가 뭐 다른 이유보다도 일단 머스크가 제일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본인 회사니까요, 그렇죠? 본인이 대표니까 이슈는 풍부합니다.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자율주행도 끝나지 않았고 로봇도 끝나지 않았고. 자, 그나저나 왜 셀리드는 급등이 나오는지 아까 전에 그런 거래 실린 애들이 잘 움직인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사지는 않았겠지만 일단 거래 실린 종목들 바닥에 있는 것들이 좋긴 좋은데. 자, 이제는 미국 주식이다. 자, 미국 주식은 유상증자도 쉽게 못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심심할 때마다 유상증자 했다면 큰일 나요. 주주들의 피해를 줬다? 그랬다가는 회사가 아주 그냥 박살날 정도로 아마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될 겁니다. 거기다가 이세 경영, 얘네는 그런 거 없어요. 전문 경영인을 갖다가 세우면 세웠지. 그래서 이세 경영 때문에 그 세금 낼 것 때문에 주가 내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은 그런 부분이 좋은데,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자, 테슬라. 자, 어제도 얘기했고 그저께도 아마 뭐 종종 얘기하지만 테슬라는 역사적인 고가를 돌파를 할 겁니다. 우리나라 주식은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유상증자 맞을까 봐 걱정, 주가 왜 이렇게 안 올라가지 걱정. 보면은 그렇죠? 뭐 이래저래 걱정이고 지수도 안 가고 종목도 안 가고 그러는데 저는 미국 주식 보면서 걱정이 하나도 안 돼요. 미국 주식이잖아요. 미국 주식은 시장이 조금 떨어진다. 뭐 무슨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 쪽에서 뭐 실적이 안 좋다. 그러면 테슬라의 그 머스크가 나와서 도지코인 올리듯이 또 그 트위터 X에다가 그렇죠? 본인 또 트위터잖아요. 트위터 X에다가 뭘 자꾸 쓰겠죠, 그렇죠? 꿈에서 봤더니 테슬라가 상한가 가는 꿈을 꿨다. 뭐 그러다가 자사주로 내가 이거를 한 500조 살까 생각 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 주주들이 막 좋아합니다. 그 사람들 진짜로 사요. 왜냐면 도치코인에서 그래서 급등시켰던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머스크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트럼프의 지금 등에 업어서 주요 요직에 뭐 우주항공이 됐든 로봇이 됐든 뭐 서로는 길었고 뭐 했던 얘기니까요. 자, 그러면 이거를 조정받기를 좀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위치에서 사면 안 되냐라고 물어보면 왜 안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사도 먹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사도 먹는데 샀다가 떨어지면 괜히 저를 욕할 거 아닙니까? 아이씨, 이정전무가 살아갖고 일로 떨어지게 되면 이게 몇 프로 손실이냐면 마이너스 18% 손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기 때문에 그냥 사도 되는데 이왕이면 싸게 사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마디 비율의 그 조정 비율을 계산을 해서 $270, $250, $220를
계속 주구장창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조정을 받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는 걸 우리가 이렇게 추세를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달입니다. 한 달 올라가고 빠질 때는 한 달 정도 빠져요. 빠지기 시작하게 되면 한 달 정도를 기다려야 돼요. 길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게 되면 길게 빠지면 2달 정도 빠집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270달러에서 이종 전문가가 사라고 하는데 가격이 안 내려오는데 도대체 어떻게 삽니까? 저도 지금 이거 하루 이틀 만에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안 내려오면 말죠 뭐. 그렇죠? 안 내려오면 아는데 항상 떨어질 때 기간을 보면 한 달에서 2달 정도는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미국 시장 전체적으로 조정이 좀 세게 나온다 그러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져 요 정도 빠지거든요. 그게 대략 5개월입니다. 근데 만약에 미국 시장이 5개월, 그러니까 얘만 빠지지 않아요. 나스닥이 5개월 빠지고 우리나라 시장 그러면 박살 나겠죠. 지금 자리에서도 우리나라 여기서 5개월 빠지면 어떻게 돼요? 종목들이 기본 현재 자리에서 30%도 빠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일은 지금 벌어질 것 같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겁을 주는 건 아닌데 미국 장은 계속 올라갈 건데 올라가더라도 조정받을 때는 조정을 원래 주식이라는 게 올라갈 때 올라가고 조정받을 때 조정받고 이게 좋은 거거든요. 계속 올라가는 건 여러분들 좋아 보이지만 계속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후유증도 큽니다. 빠질 때도 엄청나요. 그 나중에 빠지면 최다 고점에서 누가 다 물려 있냐면 개인들이 대부분 다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간 것도 나중에 탈이 생기고 제일 좋은 건 오를 때 오르고 조정받을 때 건강하게 조정받고 또 오를 때 오르고 또 조정받고 하는 게 제일 좋은데 테슬라는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올라올 만큼 올랐기 때문에 저는 조정받아도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테슬라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장기 투자 됩니다. 정고점, 신고점 441달러 전 돌파한다고 보거든요. 미국 주식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신규 매수를 하거나 비중이 작은 사람들은 기다리세요. 어제는 휴장이어서 움직이지 않았지만 오늘 떨어진다고 걱정할 게 없어요. 미국 주식이거든요. 우리나라 주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그러면 주구장창 맨날 가는 거냐? 이종 전문가가 얘기하기를 뭐 장기 투자하면 된다더라. 뭐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 주식도요. 하락장에 걸리면 그러니까 서브프라임에 걸리든 아니면 뭐 미국 경기 침체에 걸리든 하락 사이클에 걸리면 장기 하락 떨어져요. 그러면 미국 시장이 장기 하락 2년, 3년 빠지면 우리나라 시장도 2, 3년 빠집니다. 어차피 똑같은 거거든요. 미국 시장 3년 동안 빠지면 우리나라 시장도 3년 동안 빠져요. 그럼 우리나라 시장은 여기서 또 떨어지면 우리나라 천 깨져버리겠죠. 코스피가. 미국이 3년 동안 빠진다라 그러면. 근데 지금 그럴 기미가 없으니까 겁먹지는 마시고. 어차피 미국 장 빠지면 우리나라 빠질 텐데 뭐가 걱정이에요? 지금이라도 미국 주식을 해야죠.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언젠가 추세가 깨지고 떨어질 때는 제가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겠죠. 여러분들 미국 시장도 지금 추세가 깨졌으니까 위험합니다. 그때 조심하면 되는 거고요. 저는 지금 올해, 내년, 이제 올해는 끝났죠. 그래서 내년도 미국 시장은 여전히 좀 강할 거다. 트럼프 때문에. 연준에서 돈을 자꾸 풀어댄다고 하니까. 미국은 되게 잘 살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삽니다. GDP로 보더라도 코로나 이후에서 어마어마하게 잘 살고 하여튼 뭐 이 얘기는 다 했었던 얘기니까 강연에서도 여러분들 강의할 때도 했던 얘기들이니까 그래서 테슬라는 그렇게 조정받기를 계속 기다리면 되고 그래서 저는 오늘 밤 빠졌으면 좋겠어요. 떨어져서 가격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단번에는 안 들어오니까 그거를 잘 참고하시고 나머지 종목들도 보면 애플 같은 한번 볼까요 한번? 강해요. 강하죠. 미국 장이 빠지거나 급락할 생각이 있으면 이거 빨리 빠져야 됩니다. 빨리 급락해야 됩니다. 근데 안 빠져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얘도 크게 안 빠지죠. 그러니까 미국의 대형주들 애들이 안 빠지면 미국 시장은 건재하다라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서 미국 주식을 하는 분들은 이 흐름들을 계속 쫓아서 조정받으면 매수입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은 이 트럼프 2.0 체제에 힘입어서 현재의 상승 추세 계속해서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테슬라는 단기 조정시를 기다렸다가 천천히 모아가시라는 점까지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3가지 바로 정리해보고 올게요. 네, 오늘의 핵심 3가지입니다. 미국 시장은 12월도 그리고 내년까지도 강세가 예상이 되고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낙폭과대 종목들에 여전히 관심 가지셔야겠습니다.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퀀타 매트릭스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화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주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